네, 계속하시죠. 죄송한데. 이제 철웅이가 정현이를 구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독들은 그게 철웅이가 정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철웅이가 정현이를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뭐 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가지고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사실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했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수정 과정이 있었는데 뭐 정현이가 죽었던 버전도 있었고요. 뭐 저기 상원이가 죽었던 버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정현이를 구하고 정현이가 죽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관객분들 질문 일단 받아볼게요. 질문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이라도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냐? 비밀 뇌는 잘 봤고요. 그리고 손호준 형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형인가요? 제가 20살이에요. 유정이랑 같이 연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예쁘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술 공연 하는데 나중에 초대해도 될까요? 초대해 주십시오. 스케줄 없으면 꼭 가겠습니다. 여지를 하고 싶죠.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앞에 여자분. 감독님이 그림은 아마 박 감독이 조금 이따 설명할 것 같고요. 호준이가 처음 유정이를 만났을 때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되게 어려워해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되게 이제 피하다가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되게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의미는 박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눈썹이가 엄청 좋으시네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얼룩처럼 보여가지고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이걸 그 그림으로 한 번에 캐치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고요. 이 그림이 앙리 마티스가 그린 제목이 이제 조이 오브 라이프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조이 오브 라이프인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평화롭고 뭔가 뭐 어떤 삶의 작은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모티브가 됐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는, 단순하게는 되게 쉽게는 서른과 유신이 꿈꿨던 어떤 미래, 신혼의 달콤한 꿈, 그들이 그린 행복한 미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유신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영화가 나오자마자 이제 초반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꿈. 그리고 그 신혼집에는 아직도 걸리지 못한 그 그림이 덩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과 함께 걸어주겠다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함께 그 그림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일단 1차원적인 어떤 이미지였다면 그걸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 제목이 비밀이 아니고 가제로 조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제목이 조이 오브 라이프라는 이 그림에서 따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조이라는 제목은 사실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왜 조이냐 질문이. 그러니까 제목이 왜 조이냐 영화는 하나도 조이스럽지 않은데 왜 조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라고 했는데 그 제목은 단어적인 의미로 저희가 붙였던 거거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모든 등장인물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잃어버린 것, 그게 바로 조이가 아닐까, 그들의 인생에서 빠져버린 것, 그게 조이가 아닐까라는 의미로 저희가 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렇게 붙였던 가제를 했던 적이 있을 만큼 이 제목이 가지는,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가 저희한테 컸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이미지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미술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고, 뭐 노부부가 춤추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원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숯불이 우거진 숲에서 평화로운 그러니까 물론 가장이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에선 용암이 끓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평화로움을 이렇게 애써 가장하려고 막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에서 따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이 하나의 단서로서도 작용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그림이 노부부가 죽고 나서 철웅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그 상황에서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결심을 한 그거를 뭘로 보여줄까, 뭘로 표현할까 했을 때 이 그림을 걸자. 이 지키지 못한 약속, 1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그림을 걸면서 어떤 뭔가 그러니까 대단원으로 가기 위한, 성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치로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심오한 뜻이 있어. 네, 다른 또 영화 보시면서 질문도 제일 끝에 여자분. 처음에 왜 여주가 살해당하려고 했을 때 산에서 야산에서 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다가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는 걸 보고 쫓아갔었잖아요. 근데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냥 지나가는 혹은 서 있는 불빛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약혼자가 기다리는 그 불빛이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살해 장소로 이용되는 데가 봤더니 폐허가 된 성당이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건지 그 불빛을 이제 그렇게 보이도록 했었고요. 사실은 다른 불빛이었을 확률이 컸겠죠. 하지만 이제 편집적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려고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철웅이 느끼는 안타까움, 그리고 광들이 봤을 때 그 유신이가 죽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는데, 혹은 철웅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뭐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철웅이 두고두고 1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 혹은 원죄의 느낌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예. 그랬고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폐성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로 택했던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실은 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뭐 속죄라는 혹은 구원이라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주제 혹은 뭐 키워드와 잘 맞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또 그 로케이션을 했을 때 때마침 운 좋게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성당이거든요.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뭐 그 전에 시나리오상에서는 그게 뭐 교회였던 적도 있었고요. 뭐 교회나 성당이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당을 택했었습니다. 예. 그 폐성당의 미술적인 작업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좀, 개인적으로 가브로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미술 감독이 엄청 그러니까 미술 감독한테 사실은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게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쓸 때 사실은 저희가 헌팅을 다니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상했을 때 이게 어떤 약간 성스러운 느낌, 심판대 같은 어떤 성스러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폐허가 돼가지고 막 거기 잡목도 우거지고 천장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벽도 갈라지고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속에 외딴 곳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썼어요. 근데 쓰고 나서 저희가 막상 이제 프로덕션 작업을 할 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지적인 거를 이미지 사진들을 많이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외국의 뭐 영화나 미국의 이제 뭐 어떤 미드나 뭐 미국에서 찍은 영화나 외국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도 있고 뭐 그런 자료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은데 그게 다 외국 자료였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구하기는 힘들겠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세트로 가야 되나?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산이 많은 이제 작업이 아니라서 아 이걸 세트로 가게 되면 그럼 다른 부분에 예산을 빼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술 감독이 사진 한 장을 딱 들고 왔는데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여기는 어느 나라야? 딱 그랬는데 강화도 교동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화도 교동도는 되게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근데 실제도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다 가봤어요. 근데 실제도 그렇게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세트가 그러니까 실물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로케이션의 그 느낌을 진짜 느낌을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가봤더니 거기가 군사 지역이었고 그래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통제도 되게 심했고 그리고 그 장면이 사실은 나이트 장면이었는데 밤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밤 장면을 찍으려면 라이트를 세워야 되는데 라이트를 세우면 북에서 미사일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찍는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세트로 가냐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걸 차라리 낮으로 바꿔서 이걸 살리자 이 좋은 로케이션을 살리자라고 해서 그 로케이션을 잡아서 저희가 나머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 너무 자연적인 세팅은 잘 돼 있었고 대신에 이 건물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어서 더 바닥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려면 스태프들도 움직이고 배우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선을 해야 되는데 무너지면서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보강 작업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천혜의 어떤 세트를 얻은 되게 그런 장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적으로 장치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이게 창문에 다 깐다던가 아니면 밑에서 이제 잡목이 올라오게 이게 풀을 다 뽑아가지고 심고 뭐 이런 작업 뭐 오래된 그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것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빛 같은 것도 이제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쓴 장소입니다.